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서로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결혼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말고 정말 준비된 건 무엇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결혼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분명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해지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같은 상황을 두고도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리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 식은 건 아닌지,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란의 원인은 정말 사랑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말 아래에서 서로 너무 다른 기대를 품고 출발했던 것은 아닐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살아온 세계가 처음으로 하나의 삶 안에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각자 다른 가정에서 보고 자란 모습, 당연하다고 여겨온 기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믿었던 기대들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출발점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서로 얼마나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더 가까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름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시작한 만남은 사랑이 깊어도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결혼을 통해 사랑받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고 함께 배워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말입니다. 성격도 알고 있고 가치관도 맞는 것 같고 큰 갈등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생길 문제들은 그때 가서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조금 더 연장하는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밀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연애의 시간에는 서로의 차이가 비교적 유연하게 느껴집니다. 다름은 개성이 되고 불편함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영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면 그 차이는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 가족과의 거리, 갈등을 다루는 태도, 쉬는 방법과 일하는 방식까지, 이 차이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굳어져 온 기준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결혼을 통해 기대하는 역할과 모습은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정서적인 위로와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과 책임, 역할 분담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함께하는 관계를 기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각자의 영역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기대들이 충분히 말로 확인되지 않은 채 당연한 전제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말해지지 않았던 기대들이 충돌하며 드러나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린 채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또한 각자가 자라온 가정의 문화가 한 공간 안에서 만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바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집이 있었고, 참고 넘어가는 것이 익숙한 집도 있었습니다. 표현이 많은 가정도 있었고,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은 상대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느끼기보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기대에 맞게 상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대가 바뀌어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혼이 어렵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 앞에 머무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이해받아야 할 사람으로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 사람으로 서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품고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흔히 사랑의 완성처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작에 더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습관, 각자 당연하다고 믿어온 세계를 그대로 안고 하나의 삶을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다름을 실패로 해석해버릴 때 시작됩니다.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기준이 상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결혼은 상대를 바꾸는 관계라기보다 나 자신을 비추는 관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에게서 답을 찾기보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마주하게 만드는 만남 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를 때 어떻게 선택할지를 배우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받기만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이해하려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갈등의 반복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혼을 쉽게 결정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이 결혼을 통해 누군가를 만족시켜 주길 바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 역시 함께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